안녕하세요. 제프리 앱스틴이 뉴욕의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미심쩍은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터커 칼슨 더 팍스 뉴스 있을 때 아주 집중적으로 다뤘었고요. 제프리 앱스틴이 과연 스스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힘이 개입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실마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앱스틴이 숨진 그날 밤에 그 교도소 셀 근처에 아무도 없었다고 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감방 앞에 오렌지색 무슨 형체, 사람 모양이 움직이는 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새로운 영상 기록이 확인이 됐습니다. 제프리 앱스틴 사망 당일 밤 감방 구역 출입과 관련된 이 새로운 영상 기록인데요. 법무부가 공개를 한 겁니다. 기존 공식 발표와 다릅니다. 기존 공식 발표는 아무도 그 근처에 없었다였는데요. 여기 새로운 영상 기록을 보면 오렌지색 형체가 앱스틴 감방구역 계단을 올라갔다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 앱스틴 죽음에 대한 의문 7년 만에 재정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CBS 방송은 미국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앱스틴 문건에서 앱스틴 사망 원인에 대해서 기존 공식 발표와 다른 증거 기록이 나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앱스틴은 공식적으로 2019년 8월 10일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정센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뉴욕시 검시국은 그의 사망 원인을 극단적 선택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메트로폴리탄 교정센터 감시 영상 관찰 기록에는 당국이 이전에 보고하지 않았던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검토했는데요. 오후 10시 39분께 오렌지색 물체가 사람이죠. 계단을 올라가서 앱스틴 감방에 있던 격리된 수용구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색 형체가 L구역 계단을 올라가는 것으로 보임. 해당 구역으로 호송되는 수감자일 수도 있다. 이런 설명도 있는데요. 미국의 교도소 수감자들은 오렌지색 수감복을 입습니다. FBI 메모에 따르면 그 같은 영상을 검토한 연방수사국과 법무부 OIG 조사팀이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수사국 기록은 흐릿한 영상 속 형체를 수감자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적었어요. 반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걸 오렌지색 침구 또는 침대용품을 들고 있는 교도관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교정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렌지색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그 계단을 올라가는 그게 카메라 시야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앱스틴 그 셀 갇혀있는 감옥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근처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렌지색 형체의 인물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사건 재구성의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앱스틴 문서 보면요. 앱스틴이 살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던 2019년 8월 9일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의 시간대에 대한 추가 정보도 확인이 됩니다. 기록과 인터뷰에 따르면 앱스틴이 수감됐던 특별 수용구역 내부는 대체로 조용했습니다. 여러 수감자는 조사관들에게 자신들이 감방 안에서 마약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대요. 아니, 감방 안에서 마약을 하고 있었대요. 당시 그곳에 배치된 교도관 2명 중 1명은 연속 근무를 여러 차례 해왔고요. 또 당일 오후 10시부터 자정 사이 일정 시간 근무 중에 잠을 잤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별 타임라인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 보고서들과는 다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앱스틴 사망 관련해서 공식 보고서들은 그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시신은 오전 6시 30분 아침 식사를 전달하러 갔던 교도관에 의해서 발견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전의 공식 보고서들은 이 오렌지색 옷을 입은 사람 형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법무장관 빌
이죠. 여기서도 그날 밤 앱스틴의 수용구역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시 검시국은 교도소 감시 영상을 검토했지만 영상이 너무 흐려서 어떤 개인도 식별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좀 이상하죠? 누군가 접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이거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제대로 밝혀진다면 엄청난 비밀이 또 터질 것 같아요. 앱스틴은 전 세계 정재계의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그 상자 열리면요, 그 안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이미 이 앱스틴 때문에 유럽의 정가, 왕실까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자, 각국의 정치권은 물론이고 왕실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경찰은 앱스틴 연루 의혹을 받는 아글란 전 총리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아글란 전 총리는 96년에서 97년 노르웨이 총리를 지냈고 2009년에서 2019년에는 유럽 평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요, 또 전직 장관이 정부에 소환됐습니다. 자크 랑 전 문화부 장관인데요. 앱스틴과의 관계를 소명하기 위해서 외무부에 출석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소환해서 해명을 듣는다고 합니다. 또 영국에서는 현직 총리까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가 피터 맨델슨 전 산업장관이 앱스틴과 친분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를 미국 주재 대사로 임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스티머 총리는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취임 이후 지금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또 유럽 왕실로도 이 파문이 번지고 있는데 앱스틴과 연루된 성추문으로 지난해 10월 앤드류 전 왕자가 왕실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처 세라 퍼거슨이 앱스틴에게 자금을 빌리려고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죠. 그래서 영국 왕실이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벨기에의 로랑 왕자도 앱스틴과의 친분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완전 앱스틴 때문에 유럽의 정치계 왕실까지 흔들거리고 있는 겁니다. 유럽이 발칵 뒤집힐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엘리트층을 지금 강타하고 있는데 실제 누구누구가 관련돼 있는지 이런 게 알려지면 엄청나겠죠. 미국은요, 거물들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대표적인 사람이 빌 게이츠와 빌 클린턴이죠. 빌 게이츠는 앱스틴과의 긴밀한 관계 정황, 그리고 사생활 의혹이 보도됐고 이상한 병에 걸렸다, 이런 것까지 지금 나와서 부인까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앱스틴에게 부적절한 조언을 구한 사실이 드러나서 모든 공직 활동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대형 로펌 회장 브래드 카프 역시 유착 정황으로 사임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앱스틴과의 모든 순간을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앱스틴과 친분을 맺었던 것에 대해서 뒤늦게 후회한다고 밝혔죠. 하지만 자신이 무슨 이상한 병에 걸렸, 여성들과 관련해서 이상한 병에 걸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빌 게이츠가 제가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상한 여성들과 무슨 일은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빌 게이츠와 이혼한 멜린다 전 부인이죠. 2021년에 이혼했죠. 멜린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앱스타인 문건이 결혼 생활 중 매우 고통스러웠던 시절의 기억을 되살렸다. 아직 남아있는 의문에 대해서는 빌 게이츠가 대답해야 될 문제다. 너가 대답해, 이거죠. 엑스와이프가 앱스틴과 관련해서 남아있는 의문에 대해서는 네가 직접 답해라.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참, 이런 거 보면요, 인생이라는 게 사고를 치기는 쉬워도 수습하기는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앱스틴 관련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지금 후회한다는 사람들, 법의 심판 제대로 받아야 되겠죠?
빌 게이츠가 또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자산 다 기부하고 죽는다 그랬죠. 99%를 다 기부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디다 기부한지 아세요?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는 겁니다.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돈을 왼쪽 주머니에 그냥 옮기는 것밖에 더 되나요? 자기 재단에 기부한다고요? 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재래식 언론들은 일론 머스크가 앱스틴과 교신을 주고받았다,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이러면서 뭐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는데요. 머스크가 분명히 밝혔죠. 제프리 앱스틴이 자기한테 이메일을 보냈다. 그래서 자기 섬에 놀러 오겠느냐고 초대를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그게 그 교신의 내용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재래식 언론들은 마치 이 일론 머스크가 제프리 앱스틴과 엄청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앱스틴이 소유한 두 개의 섬, 그레이트 세인트 제임스 그리고 리틀 세인트 제임스로 초대하려고 이메일을 보냈지만 자신은 이걸 거절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앱스틴 문건 열어보면요. 대부분 민주당 쪽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트럼프와 머스크를 여기다 끌어넣으려고 하지만 심지어 뉴욕타임스까지도 트럼프는 이 앱스틴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라는 걸 보도까지 했습니다. 앱스틴의 죽음, 진짜로 극단적인 선택을 스스로 했을까요? 아니면 오렌지색 물체가 올라가는 게 카메라에 잡혔다고 하는데 갈 수 없는 곳을 가고 있는 그 사람이 뭔가 이상한 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무도 없다던 그 카메라에서 왜 새로운 기록이 나오죠? 숨기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더테로시는 제가 1년째 먹고 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광고를 합니다. 두뇌 건강, 노화로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좋고요. 관절 기능에 좋습니다. 그래서 두뇌 건강과 관절 기능을 한꺼번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전 세계에 정말 알려졌으면 합니다. 고려대 의과대학 연구진이 개발하고 과학적 설계로 만들었는데요. 세계적 학술지 SCI 등 3곳 이상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특허도 20여 개 이상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광고를 하는 제품인데 여러분께서 구매를 하시면 강미은TV 컨텐츠 제작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 제품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어서 광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